안녕하세요. 최일용 약사입니다. 오늘은 치질에 도움되는 약국, 한약 제제, 일반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치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치핵을 얘기를 하거든요. 압력을 받아서 혈관 근육 조직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출혈이나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건데, 치핵에는 내치핵과 외치핵이 있습니다. 내치핵은 치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치상선 위쪽으로 있는 게 직장 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맥 얼기 밑에 정맥이 확장돼 가지고 부어오르는 게 내치핵이고요. 치상핵 밑으로 하위 직장 정맥 얼기가 정맥이 확장돼서 부어오르고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외치핵입니다. 내치핵이 있는 곳은 감각신경이 없어요. 근데 외치핵이 있는 것은 감각신경 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치핵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홍색 출혈을 하게 되고, 외치액은 통증을 느껴요. 그리고 조금 검은색의 출혈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찢어지는 건데 항문선이 파열돼 가지고 통증이나 출혈이 나는 것입니다. 치핵의 경우에는 약국 일반약으로 한약 제제로 일자탕에 배농상급탕, 그리고 혹시 대황목단피탕이 있으면 일자탕에 대황목단피탕도 급성에 잘 듣습니다. 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있기 때문에 황련해독탕을 잘 활용을 하고, 외용제로 자운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운고를 거즈에 도포해 가지고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치루라는 것은 항문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항문샘에서 대변이 잘 나오도록 윤활유 같은 게 나오는데, 그 항문샘이 어떤 이유로 막혀가지고 농양이 생기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이 항문샘과 항문 바깥의 피부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치루고요. 그 치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병원 수술을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약국 일반약으로 만약 케어를 한다면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배농상급탕의 십전대보탕, 배농상급탕의 보중이기탕, 이런 식으로 조금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외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요. 국소 마취 성분, 스테로이드, 멘톨, 혈관 수축 성분, 그리고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혈액순환제, 그리고 수렴제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국소 마취 성분으로는 벤조카인, 디부카인, 리도카인, 프라목신 같은 게 있는데, 통증 및 가려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프라목신이 가장 부작용이 적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성분들은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려는 목적이고, 프라목신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이 이제 신경투과막을 통과해 가지고 자극 전도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막음으로써 자극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목신이 가장 부작용이 적으며, 하지만 상처가 없는 경우에는 디부카인이나 리도카인이 효과는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기로는 항문 출혈이 심한 환자, 그리고 혈압약과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환자, 임산부는 금기입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항염 효과와 부종과 가려움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주일 이상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농성이거나 상처가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인부 안전성 D등급입니다. 지금 안전성 D등급 같은 등급 적용하는 어떤 것은 폐지되었지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멘톨 같은 경우에는 소양증과 통증을 완화를 하고, 국소 마취 성분보다는 효과는 작지만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수축 성분으로 페닐에프린, 테트라히드로졸린, 나파졸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들은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치핵의 우열 및 부종을 감소시켜 배변 통로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아까 치열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치열을 수술을 한다고 하면 항문을 확장시키는 수술을 하거든요. 웬만하면 약이나 외용제로 써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이럴 때 이제 혈관을 수축시켜 가지고 그런 증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배변 곤란감을 완화하고, 그리고 배변 시 이제 마찰을 감소를 시킴으로써 출혈을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치질 부위를 수축시켜서 가려움증과 자결감을 감소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항우울제,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는 환자, 심질환자, 고혈압, 갑상선 질환, 당뇨 환자, 전립선 비대증 환자, 그리고 인부 및 수유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혈관 수축으로 국소 우려로 오히려 치질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용제도 필요하지만 어떤 경구용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장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기타 성분으로 디펜히드라민은 항히스타민제죠. 그래서 심하지 않은 가려움, 부종을 완화시켜줍니다. 네오마이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균 항생제인데 전신 흡수율이 낮고 국소 작용에 효과적인데 이 약을 포함하고 있는 게 프록토세딜 같은 연고죠. 거기에 디부카인, 네오마이신, 그리고 에스클로사이드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살균도 하고 가려움 같은 것을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에스쿨린은 모세혈관을 강화시키는 성분이고 알란토인 또한 수렴제로서 상처 회복을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연고로 포스테리산 연고라는 게 있죠. 이게 자재도 나오고 있는데 항문 대장균을 추출해서 어떤 사균체를 활용해 가지고 면역력을 균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높여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고 치액 부위에 작용해서 새로운 결합 조직의 형성도 촉진을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타 성분으로 오일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어간유, 레티놀류 같은 게 있어요. 이들은 역시 부드럽게 윤활시켜가지고 마찰을 감소시켜가지고 배변 곤란 및 출혈 감소에 도움이 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말초 혈액순환을 시켜서 국소적으로 우려된 것을 완화를 시키고 항산화 작용과 혈관 강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제로 황산아연과 하마멜리스라는 게 있는데 하마멜리스는 여러분 혹시 화장품에 관심 있으시면 위치아 젤 들어보셨을 텐데 위치아 젤이 바로 하마멜리스입니다. 위치아 젤이 피부에 적용하면 피부의 염증도 가라앉히고 어떤 가려움이나 조직 수렴 그리고 살균 같은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수렴 작용으로서 항문에서는 지혈 효과, 염증 완화, 혈관 조직 강화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외용제를 적용할 때 주의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욕을 한 후에 조금 말린 후에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에게 말씀드릴 때 만약에 연고와 자재 두 개를 다 사용한다 이러면 연고는 낮에 쓰시고 자재는 밤에 사용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재가 흘러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외치액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으니까 연고나 크림 타입이 용이한데 내치액은 치상선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입식 연고나 자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치액이 1기, 2기, 3기, 4기가 있잖아요. 1기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있는 거고 2기는 출혈도 있고 항문도 좀 나오는데 저절로 들어가는 거. 3기는 출혈이 있고 항문이 나왔는데 손으로 밀어야 들어가는 거. 4기는 출혈이 있고 항문이 나왔는데 손으로 밀어도 안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용제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초기 단계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약을 사용할 때 환부 주변에 작용할 수 있도록 너무 깊지 않게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열제 자약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얕게 적용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고를 쓸 때도 자약을 쓸 때도 바셀린을 발라주시면 조금 더 주입이 편하시고요. 그리고 자재의 경우 만약에 많이 녹았으면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두었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많이 딱딱하다 그러면 체온으로 손에 쥐어서 조금 녹여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용제라도 주의사항이 직장 내에 주입을 하는 거라서 전신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환 부위가 골문 환자, 수유부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심장질환, 고혈압, 갑상선 질환,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곤란 환자들 등은 금기입니다. 따라서 프레파인 연고, 자재, 프리덴 연고, 프레파 연고, X7 플러스 연고 등은 사용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약들을 적용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약들이 구체적으로는 디엘메틸에페드린 염산염, 스코폴리아 X, 글리시리 진산 함유 자재 또는 연고제, 크림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혈압 강화제,
항우울약 등도 이런 프레파 용고, 프레파인 용고, 자제, 프리덴 용고, X7 플러스 용고 등의 혈관 수축 성분이 들어있는 약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항우울약 중에 모노아민 옥시다제 억제제, 그리고 사망기 항우울제 등은 특히 더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경구용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사님들 경구용 약 많이 환자분들이 찾으실 텐데, 첫째로 이제 한풍제약이 치질의 과립이 있죠. 목단피, 작은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서양 칠렵수 종자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다른 약과 다른 부분이 치액과 항문열상, 치출혈 이 세 가지에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질 주로 치액만이 아닌 항문열상, 치출혈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디오스민 같은 경우에는 300mg짜리가 혈관 탄력성을 개선하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강화하고 또 항염, 활성산소 억제 작용이 있죠. 그래서 허가사항이 치질에 쓰고 또 하지 중압감, 통증, 부종, 정맥부전, 정맥염 후 증후군 등에 쓴다고 하고 또 출혈에 의한 모세혈관 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출혈에 의한 자반, 그러니까 자주색 반점이 생기는 것에도 씁니다. 그리고 디오스민이 요즘은 600mg도 나오잖아요. 칫속정, 디오맥스정, 치오스민정 등이 또한 허가사항이 정맥부전과 관련된 통증의 증상의 개선, 다리 중압감의 개선, 그리고 모세혈관 치약증에 의한 장애의 보조치료, 치질과 관련된 징후의 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록세루틴이라는 게 옛날에 또 엘라CA부터 해가지고 지금 뉴베이넥도 나오고 있죠. 이게 혈관 수축, 또 강화, 이게 회화나무 추출물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 촉진, 하지 부종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맥 림프순환 장애로 인한 하지 중압감, 다리 중압감, 통증, 다리 불안, 증후군 등에 쓰고 치질과 관련된 여러 증상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록세루틴 300mg에 은행염 X14mg, 헵타미놀 염산염 300mg이 들어있는 케이나정 후바정이라는 게 있는데, 헵타미놀 염산염이 혈관 수축 작용으로 혈관이 늘어지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맥류로 인한 하지 중압감, 정맥염, 야간 다리 경련 등에 쓰고 치질에 관련된 제 증상에 쓰는데, 주의사항으로 역시 혈관 수축 작용 때문에 혈관의 어떤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질애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 2포를 드시는데, 장점이 증상에 관계없이 치출혈, 치질, 치액 등의 어떤 증상에 관계없이 동일 용법 용량이라서 환자 복약 수능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적어요. 디오스민 같은 경우에는 금기가 있습니다. 임신 3개월 내 여성 금기고, 또 주의사항으로 위장장애, 과민성 피부 발진, 심기항진, 어지러움, 두통, 코, 입의 건조감 등도 있는데, 그러한 주의사항이 치질의 경우에는 적습니다. 그리고 디오스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치질이 재발되거나 악화될 시에 4알에서 6정 정도까지 투여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복약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치질은 오후 저녁에 심해지기 때문에 점심 저녁 복용을 권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디오스민 600mg 같은 경우에는 수유부 금기고 소화장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맥부전에 쓰기도 하고, 치질에는 600mg씩 2, 3회 또는 1200, 1800mg, 즉 2알에서 3알 정도를 식사 시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트록세루틴의 금기는 임신 3개월 이내 여성, 수유부 소화, 간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간질환자 등의 주의가 필요하고, 하루 한 포 또는 한 앰플을 7ml를 식후에 투여합니다. 그리고 케이나정이나 후바정도 주의사항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저해제 투여 환자, 이들이 혈압 상승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악성 고혈압, 빈맥 환자, 그리고 도핑 테스트 검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3, 4일 전에 투여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치질 증상으로는 하루 서너 번 복용을 하는데, 한 알씩 복용하도록, 식사 중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치질애가 좀 복약 수능도라든지 용법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활상의 유의사항으로 장시간의 배변을 피합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장시간 앉아있지 않고 음식을 적당량만 섭취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치질에 좋지 않고 너무 적게 먹어도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섬유질을 잘 섭취를 하고 한국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맵고 짠 음식, 여기에 많은 어떤 치질의 원인이 되거든요. 음주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마나 해조류가 이런 배변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 덩어리를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마나 해조류를 잘 섭취를 하시고 변비도 설사도 모두 치질에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변비 환자가 많죠. 그리고 비데도 너무 강한 압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치질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욕을 자주 하시고 청결하게 하는 게 좋고 자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휴지로 케어를 해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밤새는 거 게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꾸준한 운동을 하시고 간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간식을 먹게 되면 식사 중간중간마다 배변의 어떤 리듬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식도 드시지 않고 하루 3번 그냥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질의 특장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약 성분의 치질약이면서 바이타민 E까지 들어있죠. 먹는 치질약이기 때문에 외용제에 비해서 외용제는 조금 일시적인 통증 완화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오래 복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혈관수축제, 국소마취제가 복합된 자제나 연고의 경우 고혈압 환자에게 쓸 수 없지만 치질에는 복용이 가능하다. 특히 목단피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을 낮춰주는 작용도 있거든요. 혈관 기능을 도와서요. 그리고 1, 2도 초기 치익 및 수술 후 유지요법에 사용 가능하고 치질의 원인이 되는 직장 항문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혈행 개선, 우열 감소, 소염 진동 효과로 이 치질애를 외치액, 항문열상, 치출혈 등의 자훈고와 함께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자훈고는 비스테로이드성 연고이기 때문에 다른 약과의 어떤 작용도 좀 더 덜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좀 덜 염려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치질애의 원료약품을 크게 나눠보면 목단피, 서양침엽수 종자, 자근애, 혈행 개선, 항염증 작용, 혈압 강화 작용이 있고 토코페롤 아세테이트의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개선 작용이 있습니다. 전통 의학의 치질의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약 제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포인트와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간화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간문맥에서 혈액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간문맥이 막혀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것을 간의 장열 부족과 소설 실조라고 하죠. 장열이라는 것은 저장된 혈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과 배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도 잘 안 들어가고 산소도 공급이 잘 안 되고 노폐물은 쌓이고 막혀 있고 해서 간화가 발생을 해서 염증과 옹종이 생긴다, 덩어리가 생긴다는 거죠. 보통 간화가 있으면 신장 기능도 좋지 않거든요. 신장 기능이 보통 이상이시면 이게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모세혈관 기능이 살아나서 조금 유지가 될 텐데, 보통은 간화가 있으면 신호도 있기 때문에 신호로 하초의 진액 부족이 더해지는 겁니다. 진액도 부족하고 혈관 기능도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혈이 생겨서 혈관이 확장되고 출혈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억울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 받도록 하기는 어렵지만 약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소시오탕, 사역산이 있죠. 그런데 치질이라는 것은 치핵 같은 게 압력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로 들어 올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중익기탕을 쓸 수 있습니다. 보중익기탕이 승거작용으로 내려온 것을 위로 올려서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처방이 보중익기탕에 소시오탕을 써서 간문맥의 혈행장애나 소설실조를 개선하고 거기에 사역산을 써서 소설작용과 소통 배설작용과 간화를 억제하는 것을 더 돕습니다. 그리고 이 혈행장애가 있는 거니까 혈을 푸는 약, 지금 개념으로는 혈액순환제가 필요한데 계지복용안을 잘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폐와 대장을 촉촉하게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꿀팁인데 이 치질에 도움되려면 폐 기능이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통의학의 개념에서 폐의 기능은 기를 분포하고 펼쳐주는 거거든요. 즉 모세혈관 기능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폐랑 대장을 촉촉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자감초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약으로 지금 OTC로 나오는 약 중에 보중인기탕, 소시오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자근이고요. 그리고 자감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토코페롤입니다. 그리고 계지복용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서양침엽수 종자 추출물이거든요. 그리고 사역산의 간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게 기능을 할 수 있는 본초 하나를 꼽자 목단피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목단피는 청열하고 그러면서 간을 소설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치질레가 이렇게 포인트 있게 염증을 강하게 막 삭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복용하면서 특히 치출혈이나 내치액, 외치액 같은 치액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질레를 구성하는 자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근을 알아보시면 홍주라는 것을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전남 진도에서 소주나 고량주에 지치 자근을 뿌리를 가지고 술을 담그는데 술이 붉은색을 띠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보시면 자색 염색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술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이 자근으로 염색된 섬유를 통과하면서 이 색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이 자근을 옛날에는 고귀한 귀족들한테 염색을 한 옷을 공급해서 귀족 신분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자우림이거든요. 이게 이 가수잖아요. 어떤 신비한 느낌, 어떤 고귀한 느낌을 상징하는 게 이 자근의 자색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좀 고급지고 약으로 쓸 때는 청열작용과 소염작용이 있어서 독을 없애버리는 좀 사람을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본초입니다. 그래서 전통의학에서는 상추에 열이 있고 하초 허약해서 생긴 녀석의 냉증, 아랫배는 손발이 차가울 때, 그리고 열이 머리로 올라와서 생긴 두통, 고혈압, 변비, 중풍, 비만 등의 왜냐하면 자근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가 않대요. 그래서 소화경기 또 어린이나 어른이나 크게 놀랐을 때 비만에 이렇게 쓴다. 그리고 동맥경화, 혈액순환을 시켜주니까 어혈 또 신경성 타박상에 쓰고 막혀있는 걸 덩어리를 풀어주니까 위장이나 뱃속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긴 증상에 쓰고요. 보통 변비에 쓰고 설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 농약, 중금속, 알코올 등의 해독을 해준다. 그리고 활혈투진이라고 하거든요. 혈에 열이 있고 염증이 있어서 생긴 피부나 부스럼, 피부 발진, 화농성 피부염, 피부독을 치하기 때문에 어떤 배농상급탕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이 자근입니다. 그리고 악성 빈혈 환자, 출혈 환자, 코피 이런 데도 쓸 수가 있고 화상, 동상, 습진, 발진, 피부 교양에 쓰기 때문에 자운고에 이 자근이 들어 있습니다. 자근의 현대적인 활성 성분으로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종양 작용이 있다고 하고 그 성분이 아세틸시코닌 색소, 또 나프토키논 유도체 구조를 가진 이 성분이거든요. 이게 비타민 K와 유사합니다. 그 외 시코닌, 알카닌 등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에는 혈열을 없애고 열을 꺼주고 그래서 어떤 어혈을 풀어주니까 암자색의 윤기가 없는 피부에 작은 생지왕, 목단피, 금은화 적작약 등을 쓰는데 이것을 만약에 약국 OTC로 활용을 하려면 치질레를 보통 피부에 쓰지는 않겠지만 쓸 수가 있거든요. 자운고도 피부에도 쓰고 항문에도 쓰듯이 그리고 제가 상추, 폐의 열을 꺼주는 게 치질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이산, 은교산의 치질레 이런 식으로도 피부의 어떤 열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발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혈, 지혈 작용이 자근에 있기 때문에 코피를 흘릴 때 소변에서 피가 나올 때 좋고 항균, 항염, 배농, 해독 작용으로 어떤 화농성 염증, 비화농성 염증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복을 시켜도 좋고 그게 치질의 과립이죠. 또는 기름이나 고로 만들어서 발라도 효과가 뛰어나죠. 그게 바로 자운고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에 열이 계속 나면서 변비도 있다. 이러면 염증을 없애고 장을 매끄럽게 해서 변을 잘 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질에 자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염증도 꺼주고 장을 부드럽게 변이 잘 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극을 없애주는 거죠. 자, 좀 더 현대적인 연구를 말씀드리면 암세포 관련 연구도 있습니다. 이 시코닌과 알카닌이 자근에 함유된 활성 성분이잖아요. 이게 피르부산 키나즈 M2를 억제를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해당 작용이 있고 혐기성 해당 작용이 있습니다. 해당 작용은 포도당이 피르부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젖산으로 가는 게 혐기성 해당 과정이고 이 젖산이 바로 암세포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루부산 키나제 M2가 바로 포도당에서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되었을 때 그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을 피루부산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인데 이때 이 효소의 발현으로 인해서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가고 혐기성 해당 과정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피루부산 키나제 M2를 자근이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율속 효소로서 이 피루부산 키나제 M2를 발현하는 암세포에서 이 PKM2를 억제함으로써 암세포 사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이 시코닌, 아세틸시코닌이라는 자근에 함유된 성분이고요. 전통의학에서는 어떤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운고도 쓰고 또 작은 모료탕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근에 굴과 인동을 섞어가지고 유방암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근은 피부에 적용해서 화상이나 땀띠 그리고 비만에도 활용을 하는데요. 피부를 윤기나게 한다는 윤기고라는 게 명나라 시대 때 외과 정종이라는 데 나옵니다. 그게 바로 자근과 당귀, 백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자운고는 그것을 더 개량해서 일본의 하나오카 세이슈라는 의사가 만든 겁니다. 외과 수술을 갖다가 한약을 써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연구한 분인데요. 의사인데 그분이 만든 게 바로 이 자운고입니다. 윤기고에 돈질을 추가해서 좀 더 효과를 높였다고 보고요. 자근의 경우 이런 외용제가 아니라 만약에 섭취를 한다면 2200mg, 즉 2.2g 수준 정도 하루에 섭취를 하면 피부의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세라마이드 성분을 증가시켜서 피부 보습력을 증가를 시키는 거거든요. 동물 실험에서는 체지방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근육량은 증가하는 변화를 보여줬고 포만감,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비만에 도움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살이 웬만큼 빠진 다음에 다시 막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뱃속에 덩어리가 뭉쳐있기 쉬운 40대 이후의 여성에게 제일 좋은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권할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아주 상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근의 피부 보호 효과를 좀 더 현대적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자, 맨 왼쪽 위에 보시면 노말 비클 PDS LR이라는 게 있는데 LR이 바로 자근이고요. PD가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보다 오히려 자근이 염증성 IG 그러니까 좀 알러지성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깔아앉혔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피부의 장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또 자근이 보다 효과가 있더라 이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세라마이드 생산을 늘리고 수분과 피부 장벽 기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것도 있고요. 이 당화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당화작용은 주름, 탄력 감소, 피부 노화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당화 억제제로 쓰이는 아미노구아니딘 이게 사실 AG 당화 물질을 억제하는 거긴 한데 독성이 있다고 해서 쓰이지는 않는데 그것보다 자근이 약 2배 자근의 성분이 활성 성분이 시코닌은 3배 이상의 효능을 보였고 NF-kappaB나 TNF-알파 같은 염증성 전염증성 물질도 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화 적용 억제, 염증 반응 억제, 산화 스트레스 억제로 피부를 보호하고 항산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피부 보호를 하는 게 자근입니다. 그리고 항종양 및 급성 궤양성 대장염의 예방 특성이 있습니다. 이 대장의 어떤 염증이 또한 치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연구고요. 시코닌이 용량 의존종 방식으로 결장 직장의 단축과 궤양 형성을 예방을 하였다는 게 있고요. 또 사이클로옥시게나제 2나 인듀스블 나이트리 옥시다제 신테이즈 같은 어떤 염증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를 하고 마이엘로 프록시데이즈 활성을 감소시켜서 항산화 작용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터루킨 6와 NF-kappaB 같은 염증성 전염증성 물질의 활성도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BCL2를 유도하고 카스파제 3를 억제해서 이것은 암을 억제를 한다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어떤 항종양 작용일 뿐만 아니라 염증도 굉장히 억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의학의 관점으로 청열, 양열, 활열, 해독 투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피에 있는 염증을 없앤다. 혈액순환을 시킨다. 염증을 빼게 한다. 나쁜 것을 줄이게 한다. 그래서 장 운동도 시키고 대소변의 소통을 시킨다.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피부에 작용해서 어떤 항문에 작용해서 진물이나 궤양이나 종기를 없애주는 게 자근입니다.
자운고의 만성 치질에 대한 임상 효능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분을 보면 단기 자촉은, 그러니까 작은 밀랍, 호마요, 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부의 진정작용, 열을 내리는 거, 어떤 염증 가라앉히는 거, 피부를 보호하는 거, 호마요 같은 경우에는 해독작용도 있고 옹증을 줄이는 작용도 있고, 돈지 같은 경우에는 림프관을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이들은 또 보조적인 거고 단기와 자근이 주된 약인데, 사가대학이라는 의대 부속병원에서 이루어진 임상 증례를 보면 80대 약간 뚱뚱한 여성이 자운고를 도포시약 후 2주일이 지났을 때 통증 및 치익 탈출이 없어졌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된 적응증으로는 거친 피부, 추위로 살갗 짙은데 동상, 땀띠, 항문 열창, 옷 등으로 인한 피부염에 쓴다고 되어 있고, 특히 항문 열창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항문이 찢어지고, 아까 처음 강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문 열창이 있을 때 황련해독탕 같은 열을 꺼주는 약에 이 자운고를 도포하는 게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질의 구성 생략을 작은 외에 또 살펴보면 목단피가 있거든요. 목단피는 대표적인 소염 진통 진정 항균 작용이 있는 생략입니다. 소염 진통제로서 맹장염, 생리통, 부스럼 등의 치료에 쓰고 성질이 차가운 편이기 때문에 소염 작용이 있고요. 피부 발진, 종기 같은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되고, 다리의 작용에서는 부종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 경련, 타박상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피를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정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성으로 생기는 두통, 위염 등의 증상에 좋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초에 작용하는 약이 치질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시암탕, 바나우박탕 같이 어떤 상초에 폐 염증에 작용한다고 하는 약이 사실 치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목단피가 가슴이 답답한 것도 풀어주지만 치질이 치액이 뭉쳐있는 것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대장균, 포도상구균, 이질균, 콜레라 등에 대해서도 강한 항균 작용을 하고요. 참고로 만성비염, 비갑계 종창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혈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항문출혈 등의 출혈 증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혈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먹는 것이나 반점이 나타나는 증상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출혈 증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성에게 생기는 생리과다, 생리불순, 자궁근종, 아랫배 뭉침 등의 증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성인데 생리 어떤 불순도 있다. 그리고 아랫배도 뭔가 뭉치는 것 같다. 그런데 치질이 있다. 이랬을 때도 치질애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페오니플로린이라는 활성 성분이 해열, 소염, 진통, 혈행 개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염제로서, 진통제로서, 혈행 개선제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빈칸을 뒀는데 이게 뭘까요? 정관 신도시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정관 신도시에 있는 건데 답은 서양 칠렵수 종자 추출물의 서양 칠렵수고요. 서양 칠렵수의 종자 추출물을 그냥 쓰면 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풍제약에서 S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잘 작용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치질애인 거죠. S신은 모세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맥 우려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환자 80명을 포함한 플라시보 대조 연구에서 이 서양 칠렵수 종자 추출물의 S신 40mg을 하루 3회 치료한 사람이 치질 증상과 내시경 소견에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주 사용했을 때 출혈이 94% 감소했고 6일 이내에 81%의 환자가 현저한 증상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더 이러한 연구를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게 에서신이고 트리터페노이드계거든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아시죠? 히알루론산이 내피에 작용해서 혈관 내피에 작용해서 혈관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히알루로니데이즈인데, 그 히알루로니데이즈가 그 효소가 파괴되는 것을 에스신이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기능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정맥의 탄력을 증가시켜주며 심장으로의 혈행의 흐름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어떤 치질의 증상, 출혈의 증상, 모세혈관 기능의 이상에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S신 서양 칠렵수 종자 추출물이 들어있는 치질의 과립입니다. 서양 칠렵수 종자 추출물의 효과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하지 정맥류의 개선, 보통 부종과 혈관 팽창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고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모세혈관 기능을 항진시켜서 그러니까 정맥류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행 장애를 개선해서 돌려주니까 우려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만성 정맥부전증에 의한 피부 배양, 피부 개양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질도 우렬된 거잖아요. 그 우렬된 걸 풀어주고 어떤 궤양이 생긴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치질을 구성하는 서양침엽수 종자 추출물입니다. 또 바이타민 E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바이타민 E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결합 조직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치질에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통증, 가려움증, 자결감 및 자극을 완화를 하고 출혈성 치질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한방 제제로 보면 황련해독탕의 황기가 포함된 거거든요. 네, 황련해독탕의 황기. 이걸 합치면 또 자감초탕 같은 것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한 개념이 바로 바이타민 E입니다. 그래서 치질애가 서양침엽수 종자추출물, 바이타민 E, 목탄피, 자근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어혈도 풀고 혈액순환도 개선하고 혈관의 염증도 삭혀주고 어떤 보기제로서 기운을 막 열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내려간 것을 받쳐 올려서 치액과 치출혈, 항문열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약국에서 많이 찾으시는 게 디오스민 성분과 치질애를 보통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치질애는 목단피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청열, 양열, 열을 끄고 혈의 어떤 염증을 개선하고 활혈 산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어혈을 없애고 청설관화, 간에 어떤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설작용, 간에 뭉쳐져 있는 염증을 삭힌다. 는 작용이 있는 게 바로 목단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진경, 진통, 해열, 항염, 항균 작용, 지혈, 어혈 제거, 자궁 점막 충혈을 제거를 하고 혈압 상승을 저해를 합니다. 자근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종양, 피부 보호, 대장 보호가 되는 물질이고 생약이고 자웅고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서양침엽수 종자는 S신이 있어서 혈관 보호, 혈관 재생을 하고 토코페롤 또한 혈관 보호 기능을 합니다. 15세 이상 복용 가능하고 디오스민 같은 경우에는 헤스페리딘 유래 플라보노이드 계열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작용으로는 노르에피네프린 분해를 저해해서 혈관 수축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늘어지는 것을 막고 혈관의 투과성을 정상화하고 항산화 작용, 항염증, 부종 개선, 통증 감소 작용이 있고 약간 주의사항으로 약한 위장 장애와 피부 발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신 3개월 이내 금기라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효능 효과로 치질에는 치액, 항문열상, 치출혈 이 세 가지 보통 약국에서 케어하는 증상에 다 적용 가능하다고 허가사항이 있는 게 바로 치질애고 디오스민 성분 같은 경우에는 치질 그리고 정맥염 증후군, 정맥부전의 어떤 다리의 중압감, 통증, 부종에 쓴다. 모세혈관 지약증에 의한 출혈 증상, 자반증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포인트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하였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